안녕하세요. 빌딩지의 윤상현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을 맞이해서 11월 달에 매각된 매각 사례 총 4가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사동 566의 2번지가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95억이고 평당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토지 면적은 62평, 연면적 201평, 건폐율 59%, 용적률은 240%.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입지는 이제 압구정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으로 초등학교나 이런 주거 시설들이 좀 있어서 가로수길이나 세로수길 같은 그런 상권이 형성돼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동네 상권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로 임차가 좀 확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병원도 있고 음식점, 뭐 학원, 사무실까지도 다양한 업종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21년부터 25년까지 총 5년 동안에 저희가 거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최고가가 한 2억 정도 그리고 최저가가 한 1억 5천 수준이어서 1억 5천에 매입한 게 좀 낮은 금액에 잘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또 용적률 40% 정도 이득 받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살릴지 아니면은 건물을 또 허물고 새로 신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건물 구조상 코어가 중앙에 있는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상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를 좀 정확히 몇 면을 봐야지 좀 알겠지만 저는 리모델링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근데 뭐 일단 여기가 1층이 좀 많이 임대료를 받는 입지인데 1층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너무 뺏긴 상황이어서 그거는 좀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이제 필지 기준으로 서양 건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일조권 사선 제한에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쯤에 일조권 사선 제한 완화 이야기가 좀 나오는 만큼 그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신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일지병원 사거리에 미래 신사선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물론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26년도에 노선을 확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래 걸리겠지만 뭐 착공을 하거나 준공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100억이 좀 안 되는 볼륨에 평당가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좀 낮은 금액으로 잘 매입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사례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동 646의 13번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27평, 연면적 54평, 건폐율 60%, 용적률 149%.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고 6m, 4m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주변 역으로는 압구정 로데오역이 4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준공된 지 약 5개월 만에 120억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을 했을 때 또 최고가를 찍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분께서 2024년 4월에 한번 66억 원으로 매입을 하셨고 당시의 평당가도 2억 4천으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다만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브리핑을 했던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지가 워낙 좋고 이게 준공 전에 보증금 거의 5억에 월세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됐다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이제 매도인 분께서 해제 후에 약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임차를 맞추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 의향서까지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뭐 요즘에 가장 핫한 상권이 연무장하고 도산공원 상권 자체가 서로 이제 누가 더 높게 올라가나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평당 4억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매가 볼륨이 그래도 이 길 자체에서는 좀 접근하기 괜찮은 금액대인 100억 초반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빠르게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약 5천만 원 정도로 임대를 맞추게 된다고 하면은 약 5%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니까 이제 임대 수익용으로 또 매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가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지역인 만큼 매입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좀 많이 놀랬습니다. 네. 거래사를 보고 지금 1년 만에 2억 초반대에서 4억 4천까지도 네. 거의 올랐는데 이 진짜 2억 찍고 그리고 올 중순쯤에 3억대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쯤에 4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원화 가치도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올라가는 지역은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권도 좋고 기대되는 그 임대 수익률도 있고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남동 726의 420번지가 거래됐습니다. 465억이고 평당 1억 7천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이제 310평이고 연면적은 1032평, 건폐율 58%, 용적률 201%,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주차 대수 총 26대, 승강기까지 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입지가 이제 한강진역에서 이제 도보로 4분 거리이고 이쪽이 또 이제 유동 인구는 없는데 차량 유동이 또 많은 지역으로 남산터널을 지나가거나 신당 쪽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넘어올 때 항상 건물을 또 볼 수 있는 특징이 좀 있고, 그래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시성이랑
접근성이 좀 좋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이제 한미반도체로 네. 좀 알려지면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잔금은 내년 12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력도 13개월의 텀이 좀 있는 상태로 계약이 진행됐고, 북한남동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초입에 있어서 이쪽에는 전 이렇게 큰 금액대가 거래되는 걸 좀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큰 기업에서 또 투자용으로 매입했다 보니까 거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말씀해주신 특징 중에 도로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연면적도 크고, 가장 좀 특이한 게 잔금 조건이 약 13개월을 잡고 잔금을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물론 계약금과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는 뭐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 계약금만 넣어놓고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또 이제 지가 상승이 있을 테니 이자 비용 없이 건물의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부동산 매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도산대로에 위치한 신사동 629의 3, 4번지도 매입을 했었고, 여기도 지금 뭐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기업에서 이렇게 좋은 또 입지를 선점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매물 다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매가만 봤을 때 더 좋은 입지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남의 이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남 상권을 노리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얼굴이죠, 여기가.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인근에 이제 8월 달에 매각된 요거 나대지가 하나 있죠.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좀 브리핑을 많이 했던 매물인데, 신축을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유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군가 이 건물을 볼 수 있을 때 그 소유주의 지위를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위제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제 지가 상승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위제 역할을 하기 위한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청담동 132에 15번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207억에 평당 1억 3,800만 원 정도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150평, 연면적 448평, 건폐율 49%, 용적률 232%. 이제 층수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 역으로는 청담역이 17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역세권인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매각가가 좀 조정이 되었을 때 굉장히 핫해졌던 매물이고, 계약금과 잔금의 기간이 10일 만에 잔금을 마무리했던 그런 거래 사례입니다. 저도 이 매물이 금액 조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조금 딥하게 고객과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 10일 조건은 못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건물은 굉장히 빠른 잔금 기간으로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등기가 넘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건물 위치는 1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담 르엘 아파트 바로 정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입지도 입지인데 평당가가 1억 3천인 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담 르엘 9평 매각가 수준이 이제 60억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대지 지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매각 사례가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지 면적 자체가 150평이라는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한국금거래소 건물도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쪽 건물의 주차장이 또 이격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해당 건물의 측면과 전면이 굉장히 가시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이제 임차인 명도는 다 끝낸 상태였고요. 매도인께서 원래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내부도 이제 철거를 어느 정도 해두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부를 봤을 때 건물 자체에 층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해도 충분히 그 부분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 시점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약 70% 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으니 신축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당가는 말도 안 됩니다. 1억 3천으로 이 입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지 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좋다. 1조 사선 제한을 받더라도 좋은 건물의 모습이 또 탄생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하나 꼽자면 청담역이 가까운 게 아니다. 역 특성상 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입구는 가까운데 타러 가는 건 좀 거리가 있어서 단점 뽑자면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담 르엘하고 청담 자이 아파트 이쪽 세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그 임차사들이 입점
입점하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청담 삼익 쇼핑 상가인데 여긴 노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됐죠. 예, 이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상가를 입점시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건물의 임차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건물을 매입하셔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좋은 아파트 네. 앞에 공사판이 또 이제 생기게 되면은 조금 이제 민원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방배동 매각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담 르엘이 신축을 하고 있을 때 이 건물이 같이 신축을 했다고 하면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도 같이 봐주시면은 더욱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정말 4개의 사례 다 목적에 맞게 잘 매입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4개 말고도 거래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4개 좀 추리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쯤 되면 원래는 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물건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즈의 윤상현 조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